자산운용자의 삶과 증시각도기의 삶. 요즘 하루 24시간도 부족한데요. 흑삼전탕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은 방송에서도 티가 납니다. 잃지 않는 건강 흑삼전탕. 자, 오늘도 한 포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독이마을 분들도 이제 흑삼전탕으로 설계하세요. 가기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독이마을 여러분, 그리고 팟빵과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듣는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10월 7일 목요일 아침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네, 이번 한 주는 장의 몰락과 함께 추적추적 매일같이 비가 내리는 한 주가 되고 있네요. 네, 그래, 주중에는 비가 내려라, 주말만 비가 안 내리면 된다. 네, 이런 심정으로 봤으면 좋겠고, 자, 오늘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까 모두 인사 발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큰 변화가 지금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 변화가 어떻게 될 것인지 잘 지켜보면 좋을 것인데요. 한 방향, 원사이드로 이루어지던 인플레이션의 흐름들의 균열이 갔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균열이 갔는데요. 오늘은 이것을 중심으로 오늘 증시각도 TV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이번 인플레이션은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에요. 수요 측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도 확실하게 공급 측 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뉴스가 있습니다. 윗단에는 푸틴님께서 나오시고 밑단에는 바이든과 시진핑이 나오십니다. 그래서 세계 3대 강국 또는 대국의 그 대표들이 나와서 시장 거시경제에 관여하는 일을 여러분은 보시게 될 건데, 그래서 거시경제를 정확하게 다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거는 시장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내가 거기에 맞춰서 투자를 하겠다? 웃기는 소리야. 어떻게 하는데? 누가 하는데? 오죽했으면 케인즈가 자료와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자, 여러분, 케인즈가 그 정도 얘기했으면 우리는 이제 입 닫아야 됩니다. 거시경제는 이렇다 저렇다 얘기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는 건데, 사실 어제 저녁 시간까지만 해도 유럽 시장이 폭락을 하면서 미국 시장, 선물 시장도 대체적으로 1% 이상 하락하고 기술주들도 또다시 어제 그렇게 빠졌는데 또 빠지는 흐름들을 보여주면서 분위기가 싸했습니다. 분위기가 싸했어요. 그래서 야,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빠지면, 앞서 모두 인사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아침 반대 매매 정말 대대적으로 나오겠구나. 반대 매매 내는 사람들의 심리가 악화되기 때문에 그냥 반대 매매를 내보내겠구나 하면서 오늘 아침에 아주 저점이 아주 멋지게 하이라이트로 나오겠구나. 자, 현금을 얼마나 써야 되지? 어디까지 현금을 써야 되지? 이러면서 어제 저녁에 잠이 들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렇게 눈을 딱 떠보니까 전혀 색다른 일들이 벌어졌죠. 네, 푸틴께서 등장하셨습니다. 푸틴께서 등장하셔서 러시아는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푸틴 동지께서 세계 글로벌 안정을 위해서 가스하시겠답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죠. 자, 드디어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자, 오펙의 금이 갔다. 오펙 플러스가 감산 합의가 금이 갔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러시아에서 위대한 영웅이 되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의 급등과 그것을 많이 팔아가지고 재정을 확충하는 일이 필요하죠. 그렇죠. 도대체 얘네들 돈 필요할 텐데, 이상하다, 이쯤 되면 풀 텐데 라고 계속해서 우리는 의심의 눈초리로 보아왔죠. 이번에 왜 이렇게 얘네들이 똘똘 잘 뭉쳐 있었어? 오펙 플러스가 웬열이야, 웬열. 그리고 미국에서는 재고도 늘고 있는데 말이죠. 이상하다. 79달러라니, 브렌트유 82달러라니 이상한걸? 덕분에 79달러, 82달러. 야, 인플레 와, 우리 조졌어. 금리 인상해야 된다니까, 조졌어. 이러고 시장이 있으면서 시장에 타격이 막 왔었죠. 자, 파월 형, 저 형 완전 개뻥쟁이야. 저 뭐야, 결국 저럴 줄 알았지. 하면서 시장은, 야, 금리 인상 되는 거야. 이제 끝났어. 이제, 야, 다 빼.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죠. 그런 시점에서, 네,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에너지 가격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유가를 왜 우리가 맨날 보겠어요? 인플레이션에 있어서 굉장히, 공급 측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한국 경제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이 에너지 가격은. 자, 그런데 이렇게 푸틴 대통령께서 말했어요. 항상 이렇죠. 겉은 번드르르 합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는 전쟁을 하겠다. 뭐 이런 얘기, 악마들을 물찌르기 위해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 오히려 이렇게 번드르르한 얘기를 보면서, 아, 얘들이 본격적으로 증산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고향스러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하는 이타적인 이런 자세, 이러면 얼마든지 많이 뽑아서 시장에 팔아도 되지. 오펙 형제국들이, 야, 씨, 너 뭐야, 배신자, 푸틴 배신자, 이렇게 해도, 아니, 배신자라니. 나는 글로벌의 안정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석유를 캐는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쵸? 자, 석유 가격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 가격. 가스 가격이 지금 얼마나 그동안에 심각했는지 가스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스 차트 펼쳐주세요. 네, 가스 차트 보시면 이게 10년물 차트입니다. 네. 자, 10년 만에 최고치가 왔죠. 그 과거에도 잠깐만 왔다가 죽었던 그거를 아주 몸통으로 끌고 올라갔어요. 10년물. 자, 1년물 한번 볼까요? 네. 이 1년 흐름으로 보면 1년 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10년 흐름이고 1년 흐름. 자, 진짜 파죽지세로 올랐죠. 파죽지세로 올랐고, 자, 최근 한 달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하루짜리고요. 한 달 보시면, 자, 어제 하락이 얼마나 심대한 타격을 입혔는지, 거의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추세 붕괴예요. 상승 추세 붕괴. 한 번만 더 떨어지면 저렇게 9% 빠졌습니다. 자, 이렇게 가스 가격의 하락이 결국은 유가 하락 갖고 올까 안 갖고 올까요? 갖고 오죠. 유가 $2 떨어졌습니다. $2 떨어지면서 79불에서 쭉 내려서 지금 77불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기점인데, 이게 균열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냐의 기점인데, 진짜 균열이 이루어지는 거면 이제 그동안의 강세 고공행진을 했던 유가는 조금씩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것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생각을 바꿔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네. 어쨌든,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 열기를 식혀주게 되면 연준은 운용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이 상당히 넓어지게 됩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할 건데요. 오늘 시장의 안정에 기여한 거는 또 하나는 미국 부채 한도 협상이 조금 유예가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부채 한도 그것이 18일에서 좀 12월로 유예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께서 민주당이 초래한 단기적 위기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는 민주당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12월까지 현재 지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정된 금액으로 부채 한도를 연장하는 방안을 통과시키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자, 12월까지만 봐줄게 라고 얘기한 겁니다. 12월까지만. 자, 그런데 말이죠. 오늘 뉴스들을 보면 테이퍼링은 확정되게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ADP 전미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는데, 9월 민간 부분 고용이 전월보다 56만 8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장 예상은 42만 5천 명이었고요. 그동안에 이제, 회자된 건 48만 이렇게 회자가 됐었죠. 물론, 금요일 날 이제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진짜 찐 노동 보고서고요. 여기서도 이렇게 한 40만 대 중반 정도 내외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디센트 적절한 수준의 고용이 나온다면 뭐라 그런다? 테이퍼링 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11월 지금 이렇게 나온 걸로 봐서는 노동부 고용 보고서가 크게 빗나가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테이퍼링 하는 거예요. 자, 테이퍼링을 하는데 지금까지의 문제가 뭐였냐면, 어제 연합인포맥스 저녁 방송에서 좀 심하더라고. 좀 심하게 그렇게 변이사님 나오셔가지고 약간 닥터 둠처럼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보냐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연계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이 연계되어 있다라고 보니까 당연히 테이퍼링 이야기를 하면 이제 미국 금리 인상할 것이고 그럼 국채 금리도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유가의 흐름과 에너지 가격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공급 측면에서의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이 낮으면 금리 인상에 대한 유인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그렇게 되면 판세가 바뀌는 것이고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을 쪼개서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연준의 그 활동 보폭이 넓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금리 인상 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장단기 금리가 모두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그 10년물 금리라고 할지라도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고 하면 안 올릴 수가 없어요. 안 오를 수가. 그러니까 오르는데 지금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장기 금리는 떨어졌고 10년 금리는 떨어졌고 단기 금리는 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한 거냐면 금리 인상을 내년도에 한다라는 인식과 더불어서 그러나 경기는 별로 안 좋을 거야 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한 거예요. 채권 시장만으로 봐서는. 그럼 이거 일종의 유사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유사 스태그플레이션. 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때하고 지금 상황이 전혀 달라요. 그 정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오펙이 금이 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오일 쇼크까지 있었잖아요. 오일 쇼크, 그때는 오일 가격이 몇 배가 올랐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때 스태그플레이션을 자꾸 얘기하면 공포감만 조성돼요. 그래서 정확하게 조금 말을 정확하게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스태그플레이션 유긴 하죠. 그런데 약한 스태그플레이션이니까 유사 스태그플레이션 정도 상황이 올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열어두는 게 맞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오르는 이런 흐름, 오늘 채권 시장 같은 그런 흐름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지만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의 분리가 가능할 겁니다. 즉 테이퍼링 이후에 상당 기간 이후에 금리 인상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가 회복이 안 돼? 블러블러. 네, 고용이 회복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를 세게 막 올릴 수가 없어요. 고용이 올라지고 임금이 올라져서 경기가 완전히 회복이 되었을 때 그때 금리 인상을 해도 그때는 시장이 견딥니다. 경기가 체력이 버텨줘서 견뎌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경기가 견조한 우상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는 게 그야말로 진짜로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브레이크 밟기가 되는 거라 시장 충분히 견딥니다. 가속도가 붙은 거예요. 고용이 회복되고 임금이 올라가는 상황까지 되면 가속도가 붙은 거라서 금리 인상해도 시장은 계속 우상향 고할 수 있어요. 경기는. 그럼 또 금리 올리고 이렇게 될 수 있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경기가 살아날까 말까, 살까, 나갈까, 말까, 밖으로 나갈까, 말까 이러는데 금리 딱 올리면 그냥 거기다 망치 딱 두들기는 거라서 못 올라온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되게 헷갈린다. 트레이드 오프 관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정도로 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오늘 달러는 강세였어요. 그런데 달러가 엔화 대비로는 약세였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읽어내야 될 흐름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제 뇌피셜로 결론을 하나 냈는데, 달러 강세는 유로화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완화적 흐름들이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 몇 년 내 지금 유로화가 최저치거든요. 15개월인가 1년 반인가 또 까먹었네. 하여튼 굉장히 긴 기간 내로 유로화가 지금 최저치인데요. 제 뇌피셜은 뭐냐면 라가르드 총재가 ECB 총재로 있는 한 유럽의 완화적 스탠스는 계속 유지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분이 프랑스 분이잖아요. 독일 분이 아니에요. 독일 분이면 약간 인플레이션 오면 이 DNA 가운데 인플레이션을 막아야 된다는 DNA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긴축적인 스탠스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프랑스 라가르드 총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분 계시는 동안에는 계속 유로화가 달러 대비 쉽게 강세가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무슨 말이냐? 달러화 지수의 70%를 차지하는 유로화가 약세의 기조라면 달러와 강세는 상당히 기조적일 확률이 높다. 이분 계시는 동안에. 그러면 그동안에는 달러 강세는 한국 시장의 악재예요. 그러니까 악재 요인이 있는데 아마도 저의 뇌피셜 해석이 시장에서 인식하게 되는 그 시점부터는 달러 강세를 과거의 달러 강세하고 똑같이 않게 해석할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봐도 라가르트 총재 있는 동안에는 유로화가 달러 대비 강세 세게 가는 일은 아마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되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라가르트 총재께서 공급 부족, 에너지 가격 상승에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최근 현상에 대한 통화 정책 대응은 어렵고 한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물가 상승이 일시적인 형상이고 2022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분은 시계열을 상당히 길게 가지고 가면서 일시적이야라는 말을 하지 않고 일시적이라는 말을 하긴 했지만 그냥 안정세나 그냥 내년쯤 오지 않겠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뭐라 그럴까 약간 전투력을 좀 약화시키는 성향이 좀 있어요. 이분 말은 항상 보면 상대방의 전투력을 좀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아 그래? 아 그렇구나. 그럼 내년이면 풀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그냥 일시적이야 하면 단기적으로 끝나 이렇게 해서 기간을 딱 좁혀놓으면 그때 단기적이라며 뭐예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되잖아. 지금 많은 분들이 파월 보고 아니 단기적이라며 당신이 근데 파월형 이러다가 당신 뭐야? 막 이런 분위기로 지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근데 이 라가르트 총재께서 2022년쯤이면 될걸요? 이러면 아 그래요? 하면서 기다리게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중요한 뉴스 마지막 뉴스 전해드립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미국 당국자가 발표를 했는데요. 설리번, 양제츠 이 두 분이 스위스에서 6시간짜리 회담을 했답니다. 그래서 미국 측이 화상회담을 제의했고 화상회담을 하기로 협상했다라고 지금 연합뉴스에서 그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인가? YTN에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왜 회담을 제안했을까요? 왜? 저희 쪽 측면에서만 보면 뭐 다양한 논의가 있겠죠. 뭐 북한 관련 협의도 있을 거고 뭐 무역 규모에 대한 이야기도 있을 거고 너 왜 안 사줘? 너 죽어볼래? 뭐 이런 얘기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이쪽 입장에서 우리들 입장에서 보면 무엇이다? 공급 측 적체에 대한 이야기가 분명히 나올 것이다. 자, 이쯤에서 풀죠. 그래, 오케이, 내가 받아줄 테니까 관세 높여준 거 살짝 해서 우리 거 다 사줘. 우리 거 다 사주면 관세 조금 낮춰줄게. 예, 그러면 이제 그냥 공급해.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자존심을 안 상하면서 서로 내가 잘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광을 낼 수 있는 중국과 미국에서 광을 낼 수 있는 그런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희들 입장, 경제 입장에서는 충분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푸틴과 그리고 바이든, 시진핑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이 앞으로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변수가 하나 또 생겼죠. 자, 이렇게 변수가 많을 때에는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일단 이 변수가 터졌으니 방향성을 좀 바꿀 가능성은 있다.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